머신러닝 5번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파일을 보시면 목차 중에 numpy and array를 사용한 행렬 곱셈이라고 하는 그 연산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음. 골뱅이 연산자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numpy의 뭘 함수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죠? 두 가지는 같은 결과를 주는 겁니다. 같은 결과를 주는데 우선 그 1차원 배열끼리 1차원 배열들끼리에서는요. 에서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그죠? 이렇게 할까요? 네.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어, 행렬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는 곱하고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숫자 하나가 나오죠. 맞아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1차원에서는. 그 다음에 2차원에서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비슷한 방식인데 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행에 있는 원소와 컬럼에 있는 원소를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 되고요. 더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요.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 하나 나오죠. 이해되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똑같은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 5, 6하고 1, 1, 1 이렇게 하면 15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4, 5, 6 똑같이 1, 1, 1이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 다음에 그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간에는 요거는 계산을 하시려면 여기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행렬 곱셈의 결과는 1차원 배열이 나오는데 이 왼쪽에 있는 배열의 행의 개수랑 같은 개수의 1차원 배열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랑 요거랑 행렬 곱셈을 하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그럼 요렇게 해서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또 같은 숫자들을 곱하면 되죠. 4 곱하기 0, 5 곱하기 1 더하기 6 곱하기 2. 그러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갖는 그 배열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1차원 배열들끼리 행렬 곱셈을 하는 거, 2차원 배열들끼리 행렬 곱셈을 하는 거, 그리고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간의 행렬 곱셈을 하는 요거를 잘 봐두시면 그 제가 점심시간 직전에 드렸던 그것도 비슷하게 요거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딕트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1차원 배열들끼리의 행렬 곱셈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생각해 보면은요. 자, 뭐 예를 들어서 2차항까지 포함한다. 2차항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변수가 몇 개가 있겠어요? 두 개가 있겠죠. 맞아요? 여기 길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길이의 제곱이 있겠죠. 선형회기를 하게 되면 개수를 몇 개를 찾아요? 두 개를 찾아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차항에 1차항에 곱해주는 개수를 찾아주고 2차항에 곱해주는 개수를 찾아주죠. 맞습니까? 맞죠? 그죠?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길이와 길이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선형회기에서 찾아준
첫 번째 개수랑 두 번째 개수랑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변수 곱하기 개수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곱하기 개수. 이게 선형회기식 아니에요? 뒤쪽에 어떤 그 상수항을 빼면, 음, 상수항 빼면 이게 선형회기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요. 만약에 4차항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4차항까지 포함한다. 그럼 변수가 몇 개 생기는 거예요? 변수가 4개 생기는 거 아닌가요? x가 있을 거고요. 그죠? x 제곱이 있을 거고, x 3승이 있을 거고, x 4승이 있겠죠. 맞아요? 선형회귀를 하면 몇 개의 개수를 찾을까요? 4개의 개수를 찾겠죠. W1부터 W4까지 4개의 변수를 찾겠죠. 선형회귀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x에 곱해주는 개수 더하기 x 제곱에 곱해주는 개수 더하기 x 세제곱에 곱해주는 개수 더하기 x 네제곱에 곱해주는 개수. 이거 아닌가요? 그쵸? 이게 선형회귀식 아니에요? 글씨가 너무 엉망이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행렬 곱셈 아니에요?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곱한 것들은 전부 다 더해주고. 행렬 곱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용하시면, 뭐 예측값을 찾는 데에도 이런 행렬 곱셈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프를 그리실 때에도 이 행렬 곱셈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8차항까지 포함한다. 그럼 선형의 기식은 개수를 8개를 찾아주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변수 곱하기 첫 번째 개수, 두 번째 변수 곱하기 두 번째 개수, 세 번째 변수 곱하기 세 번째 개수. 걔네들을 다 더하기 이렇게 하겠죠. 그게 선형의 기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에서의 행렬 곱셈의 결과가 선형회귀식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 얘기를 다시 제가 요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는 특성을 랭스만 사용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x를 다시 만들 거예요. 음. 퍼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죠? 자, 요거는 다시 6번 파일로 되돌아 왔습니다. 6번 파일이고요. 피쉬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 종류를 퍼크만 선택한 퍼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전까지는 요 네 개의 변수를 다 사용했었기 때문에 x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랭스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물고기의 길이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특성 배열을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퍼크에서 퍼크에서 퍼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랭스라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시리즈일까요? 시리즈예요. 그래서 여기서 values를 해버리면 몇 차원 배열이 나와요? 1차원 배열이 나와요. 그죠? 근데 x는 2차원 배열이어야 되죠. y는 1차원 배열이 맞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2차원 배열이냐 1차원 배열이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이클러는 X, 즉 특성 배열 이건 항상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Y, 타겟 배열 이건 항상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해요. 사이클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 프레임을 배열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행을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행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행 이름을 리스트로 감싸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건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이지만 얘는 테이블이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values를 하시게 되면 얘는 몇 차원 배열? 얘는 2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모양이 이제는 2차원 배열이죠.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2차원 배열. 그래서 얘를 우리는 X라고 할 거예요. 얘가 특성 배열. 피처. 피처들. 사실 Y는 바뀐 게 없어요. 그죠? Y는 바뀐 게 없지만, 터크, 스피시스, 그리고 밸류스, 이게 타겟배열. 사실 Y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X만 바꿔주고 Y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새로 만들 필요는 없기는 해요. 음. 어, 중요한 건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모양. 1차원이냐, 2차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모양이 됐어요? 82, 24, 56이었나요? 56 맞죠? 그죠? 이런 모양. 그러니까 컬럼 한 개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모양. 그죠? 컬럼 한 개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모양. 그 다음에 얘는 원소를 56개를 갖는 1차원 배열 모양. 모양이. 2차원이냐, 1차원이냐.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이클런을 이용하실 때는 그 다음에 그 선형 회계식을 찾으려면 훈련 셋, 테스트 셋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훈련 셋, 테스트 셋 다시 나눌 거예요. X 트레인, X 테스트, 그 다음에 Y 트레인, Y 테스트. 함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면 되죠. X하고 Y를 나누겠다. 개수는 똑같이 할게요. 테스트 사이즈를 25%, 그러니까 14개로 하려고, 14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난수의 시드죠. 난수 시드를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모양이 여러분들 그 몇 개가 될지 그리고 몇 차원일지 예상이 되셔야 돼요. 예상이 되셔야 됩니다. X를 어떻게 나누냐면 훈련과 테스트로 나눈 거죠. 어, 75%대 25%예요. 그래서 아마도 42개, 14개 요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예요. Y도 훈련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졌을 거예요. 개수는 똑같이 42개, 14개. 근데 Y 트레인과 Y 테스트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그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훈련세 테스트셋까지를 나눴고요. 나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될 일들은 똑같아요. 파이프라인으로 폴리노미얼 피처스, 스탠다드 스케일러, 리니어 리그레이션 만들어 가지고요. 이 훈련 셋 가지고서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개수들이 만들어지겠죠. 1차항만 있을 때는 개수가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절편 하나가, 인터셉트 하나가 나올 거고요. 2차항을 가지고서 똑같은 파이프라인으로 또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항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코이피션트, 개수들이 두 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인터셉트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50차항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거 아닌가요? 그죠? 똑같, 파이프라인을 다시 새로 만들어서 순서는 똑같은 순서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가 5개의 개수들, 코이피션트들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예측값을 찾거나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반복문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반복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꼭 디글이라는 의미로 D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그리즈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몇 차항들을 고려할 거냐면 1차항, 2차항, 5차항, 50차항을 고려할 거예요. 그죠? 이거 튜플을 만든 거죠. 숫자 4개를 가지고 있는 튜플을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반복하시면 되겠죠. for, d, in, dig, 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 프린트만 해보면 뭐 이거 어려운 거 있으세요? 튜플에서 첫 번째 값은 1, 튜플에서 두 번째 값은 2, 세 번째 값은 5, 네 번째 값은 50.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해되시죠? 음. 파이프라인을 만들게요. 자, 이 안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파이프라인 이렇게 생성대로 구출할 거고요. 스텝을 만들 거예요. 스텝은 각각의 파이프들을 어떤 순서로 연결할 것이냐를 써주시는 거죠. 어, 우리는 세 개가 있어야 돼요. 폴리노미얼,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세 개를 갖도록 만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름을 폴리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들어주면 되죠. 자, 여기 degree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d를 주시면 되겠죠. 1일 때에는 1차항만 포함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를 줄 때에는 2차항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5를 주게 되면 5차항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50을 주면 50차항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뜻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어스를 따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include bias는 false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false로.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스텝에서 사용할 그 파이프는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에서 할 게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할 거예요. 스케일러를 만들 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얘는 그냥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굳이 다른 거 바꾸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그레서. 리그레서인데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음, 이렇게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뭐냐면 주석으로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한다. 자,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키면 되죠. 모델 훈련. 모델 훈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슨 메서드만 쓰시면 돼요? fit 메서드만 쓰시면 되죠. 대문자 x로 돼 있으면 이거 2차원 배열주란 얘기예요. 2차원 배열. x 트레인을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이 소문자로 돼 있죠. 그러면 1차원 배열이에요. 사이클런에서는. 여기는 y 트레인을 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1창, 2창, 5창, 50창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거고요. 그죠? 뭐 스케일러는 값들을 변환만 한 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개수들을 찾았겠죠. 1차항만 있을 때는 개수 1개, 2차항까지 있을 때는 개수 2개, 3차항까지 있었을 때는 개수 3개, 만약에 5차항까지 있었으면 개수 5개. 이런 식으로 개수들을 찾았겠죠. 맞아요?
그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프린트문 일단 하나 넣을게요. 프린트문을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게요. 포맷 스트링으로 만들게요. 디그리가 얼마 D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이 1이냐, 2냐, 5냐, 50이냐 요거를 먼저 써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써준 다음에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 찾은 코이피션트들만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파이프라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이름이 필요하죠. 맞아요? 음. 그러면 파이프 키값 사용할 때는 인덱스 연산자 그 다음에 키값 그리고 점 코이피션트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이것만 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뭐 잘못했을까요? 허크 허크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만들었죠. 스피시스가 아니라 뭐예요? 무게죠. 웨이트죠. 웨이트. 죄송해요. 네. 물고기의 길이를 가지고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겠다는 걸 썼었죠. 네, 이거 잘못했네요. 네,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만들고 Y 만들고 트레인셋, 테스트셋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봤어요. 자, 1차일 때는 숫자 하나를 찾았죠. 이게 뭐에 곱해지는 값이에요? 물고기 길이에 곱해지는 값. 그죠? 2차일 때는 2차일 때는 1차항에 곱해지는 값, 2차항에 곱해지는 값. 5차까지 고려할 때는 1차항에 곱해지는 개수, 2차항에 곱해지는 개수, 3차항, 4차항, 5차항에 곱해지는 개수.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숫자가 아마 50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요거 이해되십니까? 훈련이 끝난 모델은요, 이렇게 1차원 배열을 찾아줘요. 뭐에 곱할 수 있는 그 각각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들에 곱해줄 수 있는 그런 1차원 배열을 찾게 되죠. 맞습니까? 그죠? 맞죠? 음.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주석으로만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그, 그 선형회기 모델이 찾은 개수들, 코이피션츠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고요. 우리 두 가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셋에서의 결정 개수하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개수 두 가지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그리는 건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건 조금 이따가. 자, 훈련 셋의 결정 개수 R2라고만 쓸게요. R2. 자, 훈련 셋의 결정 개수는 어떻게 우리가 점수 계산할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스코어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죠. 여기 X 자리에는 훈련 셋, 그다음 파라미터 Y에는 테스트 셋. 죄송합니다. Y 트레인. 이렇게 하시면 결정 개수 찾을 수 있죠. 맞아요. 결정 개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 결정 개수, 프린트, 테스트, 테스트 셋에서의 R2 이렇게 할게요. 대문자 있을까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얘는 어떻게 출력하시면 되냐면 파이프.스코어 특성 배열은 X 테스트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은 Y 테스트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훈련 셋의 결정 개수와 테스트 셋의 결정 개수들을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일단 숫자들만 먼저 볼게요. 숫자들만.
1차항만 고려했을 때 0.93, 0.82 이렇게 나왔죠. 2차항까지 고려했을 때 0.97, 0.97. 훈련 셋도 점수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점수가 좋아졌고 훈련 셋과 테스트 셋 점수가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그죠? 자, 5차항을 썼을 때 훈련 셋은 그닥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더 좋아졌네요. 그죠? 근데 50차항 볼게요. 50차항에서는요. 훈련 셋은 0.98, 0.97에서 0.98로 좋아졌어요. 근데 테스트 셋은 어마어마하게 나빠졌죠. 어마어마하게 나빠졌습니다. 그죠? 그죠? 음. 자, 요거는 우리가 여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여기를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예,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A range 그러면 만들 수가 있겠죠. 뭐 1부터 51까지 일씩 증가시키겠다. 한번 50개를 다 찍어보죠. 50개를 한번 다 찍어볼게요. 자, 그 결정계수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결정계수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그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을 보시면은요. 자, 훈련셋 0.93, 0.97, 0.97, 0.97 거의 비슷해 보이죠? 0.97, 0.97 훈련셋이 아주 좋아지진 않네요. 그러다가 10차항을 포함시키니까 0.98로 이제 올라가죠. 0.98, 0.98 이렇게 숫자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10차항부터 0.98, 0.98, 0.98, 0.98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0.98, 0.98, 0.98, 0.98 점점 0.99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21차까지 포함하니까 0.98, 0.98, 0.98, 0.98 그래도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30차, 31차, 그다음 40차 가볼까요? 40차. 아직도 0.98이군요. 0.98. 그러다가 여기쯤 0.989, 0.989, 0.989 이러면서 0.989까지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0.99에 근접하는 숫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훈련셋은 굉장히 정확하게 오차가 거의 없이 예측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테스트셋 볼게요. 테스트셋이요. 예, 2차항만 고려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어, 점수가 좋아졌어요. 근데 3차 점수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갑자기 훅 하고 나빠져요. 그죠? 뭐 요즘 주식 시장처럼 나빠지죠? 나빠지죠? 더 나빠지죠? 엄청 나빠졌죠? 그죠? 숫자 보세요. 마이너스로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차항, 10차항까지 갈 것도 없이 5차항까지는 훈련셋, 테스트셋 점수가 비슷비슷했었는데 6차항을 고려하니까 갑자기 나빠져 버려요. 7차항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나빠져 버려요. 8차항을 고려하니까 더 나빠져 버려요. 이런 경향은 계속해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여기는 다시 디그리스로 우리가 그래프를 50개를 다 그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프를 50개 저는 한꺼번에 그리려고 해요. 1차 함수 그래프도 2차 함수 그래프도 5차 함수 그래프도
그냥 플롯 하나에다가 다 그려버리려고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개를 다 그린다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 중에서 몇 개만 선택을 한번 해본 거예요. 몇 개만, 네 개만 선택을 해본 거죠. 자, 일단은 뭐 그 점점 훈련셋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발견을 했고요. 발견을 했고, 근데 테스트셋은 좋아지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왜 그런지를 시각화를 해볼 겁니다. 요거는 그대로 놔둘게요. 자, 훈련셋 선점도를 먼저 그릴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요 반복문 안에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1차 함수 그래프도 요 안에서 그릴 거고요. 2차 함수 그래프도 요 안에서 그릴 거고, 3차, 5차 함수, 50차 함수도 요 안에서 그릴 거예요. 그러면 반복문 안에서 그래프 그리는 코드가 있으면 반복해서 4개를 그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코드는 요 안에 있을 건데, 산점도를 여러 번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산점도를 여러 번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산점도를 그리는 코드는 폼은 바깥에서 먼저 그릴 거예요. 훈련 셋의 산점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plt.scattter로 그릴 거예요. plt.scattter로 그릴 거고요. x는 x train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length잖아요. 그다음에 y는 y train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게죠. 무게. 색깔은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하고요. 대신에 그 0.5 정도로 투명하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뭐라고 줄 거냐면 훈련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줄 거고요.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세요. 요 제일 밑에서 들여쓰기를 다시 요 제일 앞으로 바꾸세요. 제일 앞으로 바꾸셔가지고 plt.show 보여주는 거는 한 번만 보여주면 되니까 요거 포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바깥쪽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되죠. 네. 자, 요거는 출력문 넣은 거고요. 요건 그래프 그린 거예요. 요 검은색들로 점들이 찍혀 있죠. 이게 훈련셋입니다. 보시면 0에서부터 1000, 뭐 한 1100 정도, 1100이나 1200까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훈련셋. 검은색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음. 여기서 두 줄을 더 넣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두 줄 더 넣은 거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좀 넣어 볼게요. plt.legend라고 하시면 범례들을 보여줄 거고요. plt.grid라고 하면 격자를 보여줄 거고, plt.xlabel이라고 해서 여기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length, 단위, 센티미터 이렇게 하고, plt.ylabel 여기는 무게, 단위는 그램. 뭐,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면 필요한 정보들은 다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여기 훈련셋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잘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요 정도 됐고요.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릴게요.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전에 plt.figure, fig size, 가로 길이 12, 세로 길이 12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프가 많이 커졌죠. 그죠? 요 가로 길이 12, 그 다음에 세로 길이도 12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커졌어요. 너무 큰가? 어, 10 정도로만 할까요?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화면 하나에 딱 보이네요. 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음. 자, 그 다음에 훈련세 선점도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비슷한 방법으로 테스트 셋 선점도도 그릴 수 있겠죠. 테스트 셋
산 정도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LT, 스캐터. X는 X 테스트 이용하시면 돼요. Y는 Y 테스트 이용하시면 되고요. 색깔은 오렌지 색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투명도를 0.5로 하고요. 레이블은 테스트 셋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오렌지색의 점들이 몇 개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게 보이시죠? 여기 테스트 셋에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굉장히 0g에 가까운 물고기도 있고요. 0g에 가까운 물고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000g인 물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우리 여러 번 했었던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피처스의 디그리 값으로 디그리로 사용할 값들 그거를 튜플로 만든 거예요. 여기 첫 번째는 1차, 두 번째는 2차, 세 번째는 5차, 마지막 네 번째는 50차.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파이프라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는 폴리노미얼, 스탠다드 스케일러,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리고 파이프를 훈련을 시키면 뭐를 찾는다? 선형회기는 개수들을 찾아준다. 그죠? 자, 이 개수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선형회기식을 시각화를 하려면 자, 이거는 폼은 안쪽에 있어야 돼요. 요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세요.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시고 폼은 안쪽에 있습니다. 폼은 안쪽에 선형, 회기, 식 선형회기식 그러니까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5차 함, 어, 5차 함수, 그리고 50차 함수. 이 함수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자,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그 일반적인 테크닉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회기식을 찾았다라고 하면, x가 10일 때, 요걸로 계산된 y값 찍고, 그죠? x가 15일 때 요걸로 계산된 값 찍고 x가 20일 때 이걸로 계산된 y값 찍고 이런 식으로 계산된 y값들을 찾아서 얘네들을 점들을 하나씩 선으로 연결하면 그럼 직선처럼 보이겠죠? 근데 어 이 찍어주는 점들을 가능하면 초- 촘촘하게, 그죠? 촘촘하게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어떻게 보일까요? 더 부드럽게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 이용을 할 거냐면 너파이 배열을 이용할 건데 이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X좌표들이 필요해요. X좌표들을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numpy a range로 만드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음. 자, 시작값은 0부터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0부터 있어도 될 것 같고 끝나는 값은 보니까 45 아니면 50 요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범위를 0부터 50까지 이 간격을 1씩 할 수도 있는 거고 0.1씩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10씩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간격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간격이 크면 클수록 선들은 뚝뚝뚝뚝 끊기는 선들처럼 보일 거고요.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드럽게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숫자를 되게 작게 줄 거예요. 작게 주면 작게 줄수록 더 부드럽게 그려줄 테니까. 레인지가 뭐냐면 0에서부터 50보다 작은 숫자들인데 얼마씩 증가시키겠다? 0.0001씩 증가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는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떤 배열이 되는 거냐면 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0.0001, 두 번째는 0.0002, 세 번째는 0.0003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가 될 거냐면 50보다 작으니까 49.9999까지가 되겠죠. 아, 9999까지. 이런 숫자들로 만들어진 1차원 배열인 거예요. 이런 숫자들로 만들어진 1차원 배열입니다. 맞아요? 그죠? 자, 이 1차원 배열에 있는 값하고요. 이 1차원 배열에 있는 값하고 어, 얘가 물고기 한 마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물고기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고기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풀연셋에는 이렇게만 있지만 우리가 그 선형회기 식을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는 10cm짜리 물고기는 몇 g일까? 뭐 12cm짜리 물고기는 몇 g일까? 15cm짜리 물고기는 몇 g일까? 이런 거를 쭉 연결하면 그게 선형회기식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상의 물고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g짜리 물고기. 얘의 무게는 얼마일까? 그죠? 그 다음에 0.0001g짜리 물고기. 아, 죄송합니다. 아, 길이죠. 죄송합니다. 길이가 0인, 길이가 0인 물고기의 무게. 길이가 0.0001cm인 물고기의 무게. 제일 마지막에는 길이가 49.9999cm인 물고기의 무게.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여기서 찾은 선형회기식으로. 그렇지 않나요? 자, 그 무게를 계산할 때 선형회기식한테 예측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측해라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측해라라고 하려면 얘가 1차원 배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차원 배열이어야만 돼요. 이해되십니까? 2차원 배열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요거는 이쪽으로 할까요? 얘를 이런 그 1차원 배열을 이런 1차원 배열을 컬럼 한 개를 갖는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다. 변환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shape 쓰시면 되죠. 자, 요거 몇 개인지 모르겠죠. 그죠? 물론 계산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리쉐입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는 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1로 쓰면 된다 그랬죠. 컬럼 한 개다. 그러면 행의 개수는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이 되겠죠. 이렇게 해준 이유는 우리가 2차원 배열로 변환해주는 이유는 프리딕트 메서드를 쓰기 위해서요. 프리딕트 메서드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y 값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훈련이 끝난 파이프한테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x 값들을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x 값들 나왔고요. y 값들 나왔어요. x와 y를 그 선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PLT점 선그래프 그릴 때 가장 대표적인 게 플롯이라고 하시면 되고 x 값들 x values 그다음에 y valu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레이블 넣을까요? 여기다가 레이블은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게요. 디그리가 D인 경우이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요렇게밖에 그래프가 안 나와요. 모든 점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모든 점들이 0에 있어요. 그리고 간격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프를 1차일 때, 2차일 때, 5차일 때, 50차일 때를 다 그리긴 그렸는데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1차부터 5차까지는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50차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곱하기 10의 몇 승이라고 돼 있어요? 12승이에요. 12승. 왜 그럴까요? 50차까지 계산했으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진 거예요. 자, 우리가 Y축을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Y축을 다 그릴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필요한 범위의 Y축 안에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뭐냐면 Y limit라고 하는 함수예요. Y limit. Y축의 크기를 우리가 제한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Y limit가 Y축의 좌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만 지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0부터 아까 1000g 정도까지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파란색, 파란색은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색 있죠? 오렌지색은 이렇게 2차 함수. 그 다음에 초록 색깔 있죠? 그게 5차일 때, 여기 초록색 그래프가 5차일 때요.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이 50차일 때입니다. 이 50차일 때 때문에 그 되게 크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Y 리미트가 보니까 여기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도 보니까 1000g이 넘는 것들도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높이를 조금 줄일게요. 높이 조금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100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100부터 1500까지 해볼게요. 1500. 네. 그러면 네, 조금 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y 리미트를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y 좌표축의 범위를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1500, 네, 1500으로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리미트라는 뜻입니다. 리미트. 이거 프리딕트를 썼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는 거라 그랬어요? 예측한다.
선형회기식에서 선형회기식에서 예측값 예측값을 y라고 할까요? y는 2차원 배열 곱하기 코에피션트 더하기 인터셉트. 요거 계산한 게 이거를 계산한 게 예측 아니에요? 그죠? 어. 우리 제가 그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계산한 예측값하고 그 특성 배열과 선형회의가 찾은 코에피션트와 선형회의가 찾은 절편을 가지고서 직접 행렬식으로 계산해서 만들어진 예측값하고 두 개 비교하면 같은 거다라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죠. 그죠? 음. 여기 2차원 배열 있으면 되고 여기 1차원 배열 있으면 되고 이거는 상수항이고 그러면 얘가 예측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측값. 그 예측값이 y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측값이. 네. 우리가 숫자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마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그 숫자 1차 함수나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코이피션트가 하나랑 두 개씩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그냥 딱 넣고서 계산했었잖아요. 그 값들 찾아가지고. 그죠? 네. 요거 코이피션트 찾아가지고 직접 수식을 직접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거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요렇게 행렬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런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게 그게 뭐냐면 그게 프리딕트란 말이에요. 프리딕트.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코드 다시 한번 쭉 위에서부터 리뷰를 해보면은요. 산점도, 훈련셋 산점도 그린다. 테스트셋 산점도 그린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폴리노미얼에서 1차, 2차, 5차, 50차까지를 생각하겠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4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어, 선그래프 그리는 거를 4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게 선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선그래프 그리는 거를 4번 반복하겠다. 근데 4번 반복할 때 첫 번째는 폴리노미얼이 1차. 1차로 선그래프 하나 그려주고 두 번째는 폴리노미얼이 2차. 2차로 선그래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폴리노미얼 5차. 5차 함수를 그려주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50차 함수로 여기를 그려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리쉐입 요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프리딕트 메서드를 쓰시려면 1차원 배열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에러 나요. 프리딕트 메서드는 반드시 이 프리딕트 메서드는 여기 x 자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2차원을 넘겨야 그런 말이 없나? 그런 말이 없군요. 네. 2차원 배열을 넘기셔야 돼요. 훈련할 때 2차원 배열을 썼기 때문에 훈련할 때 2차원 배열을 썼기 때문에 예측할 때에도 2차원 배열 형태가 돼야 돼요. 같은 형태의 배열이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선그래프가 4개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몇 가지 그냥 그래프를 그릴 때의 옵션들이에요. 자, 이 그래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파란색에 집중해 볼게요. 파란색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직선으로. 그죠? 직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파란색하고요. 이 검은색 점들하고요. 이 파란색 직선하고를 같이 보세요.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5차 아닌가요? 그죠? 이 검은색 점의 y좌표와 그 다음에 직선까지의 요 거리가 이게 5차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셋에서 이만큼의 오차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요 근방에 있는 점들은 요 근방에 있는 파란색이 여기 있군요. 여기 있는 점도 요만큼의 오차가 있고요. 여기 있는 점도 요만큼의 오차가 있어요. 이렇게. 다들 오차들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 세대에서도 오차들이 꽤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점들을 볼까요? 노란색 점들, 그 오렌지색 점들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직선까지 거리를 찾아보면 이만큼 떨어져 있겠죠. 이만큼. 그죠? 이만큼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만큼 오차가 생기죠. 여기도 이만큼 오차가 생깁니다. 여기도 직선까지 요만큼 오차가 생겨요. 이렇게 오차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정 개수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자, 2차항까지 고려했을 때요. 자, 2차항은 선그래프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노란색을 보시면 되죠. 노란색. 자, 노란색을 보시면은요. 노란색을 보시면 우선 훈련 세트를 먼저 볼게요. 훈련 세트를 보시면 노란색 그 2차 함수까지의 그 떨어져 있는 정도, 즉 오차가 별로 차이가 없죠. 그죠? 2차 함수하고 차이가 별로 없죠. 그죠? 맞아요? 한꺼번에 보니까 너무 복잡한가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여기를 그냥 2차 함수 하나만 생각을 할게요. 어. 1차 함수 하나만 생각할까요? 자, 여기 콤마. 자, 1차 함수 하나만 요거 1차 함수만 그려본 거예요. 제가 여기 원래는 한꺼번에 그리려고 한 건데, 여기를 튜플을 숫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걸로 했어요. 그럼 반복해봐야 한 번밖에 반복 안 하겠죠? 자, 1차 함수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액- 검은 점에서 직선까지 요 떨어져 있는 요 거리가 이게 전부 다 오차인 거예요. 그죠? 음. 몇 개의 점들을 여기 요런 점들, 그 다음에 요런 점들, 그리고 여기 있는 점들, 이런 몇 개의 점들을 제외하면 전부 다 오차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있고, 요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있고, 요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훈련셋의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해되셨죠? 테스트 셋은요? 노란 점, 이 오렌지색 점하고 요 직선까지의 요 차이. 요게 테스트 셋의 오차예요. 어, 여기도 여기 오렌지색 점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거의 오차가 없죠. 근데 여기는 요만큼의 오차가 있고요. 여기 테스트 셋은 이만큼의 오차가 있고요. 여기 테스트 셋은 이만큼. 여긴 요만큼. 여기는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는. 근데 얘는 이만큼 오차가 생기고요. 얘는 이만큼 오차가 생기고요. 여기는 직선이 아마 요렇게 연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오차가 이만큼 발생할 거예요. 1차식에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오차들 때문에 그 디그리가 1일 때 이렇게 점수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죠? 자, 2차 함수만 따로 놓고 볼게요. 자, 여기를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만 그렸어요. 그죠? 자,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죠.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아까보다 오차가 줄어들어 있지 않을까요? 훈련세, 테스트세 전부 다 오차가 줄어들어 있어요. 테스트셋, 심지어, 자, 노란색 점들 보세요. 노란색, 오렌지색. 오렌지색 점들 보면요. 오렌지색 점들은요. 2차 함수 근방에 거의 다 있죠. 오차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오차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오차가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훈련셋은 물론 얘네들은 오차가 거의 없겠죠. 얘네들은 오차가 거의 없겠지만 요거 오차 좀 크죠. 얘도 오차가 좀 크죠. 요만큼 있으니까. 여기도 오차가 좀 있죠. 여기도 오차가 좀 있고 여기도 오차가 좀 있죠. 그러니까 요런 몇 개의 점들 때문에 훈련셋에서의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조금 그 오차들이 더 커지겠죠. 점수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긴 해요. 거의 비슷한데 훈련셋의 오차가 조금 더 크고 테스트셋의 오차가 조금 더 작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어, 3차 함수로 그려볼까요? 3차 함수로? 문제에서는 없었지만 자, 3차 함수로 그렸더니 요렇게 그려졌어요. 이거 아마도요. 요렇게만 이건 2차 함수인 것 같죠? 근데 아마 요렇게 해서 우리가 뒤쪽에 없어서 그렇지만 뒤쪽에 아마 요런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일 거예요. 아마 그래프가. 음. 자, 이렇게 하니까 검은색 점들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검은색 점들이 그 곡선에 더 가까워져 보이죠? 근데 테스트색, 오렌지색 보세요. 오렌지색은 조금 이제 떨어지는 녀석들이 조금 보이죠, 이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5차까지 가볼까요? 5차까지. 자, 3차에서 여기를 5차로 바꿔볼게요. 요거 하나만 나왔어요. 요거 하나만. 음. 선형회기 그 방정식이 이런 모양으로 곡선이 나온 거예요. 이런 모양. 원래 오차 함수는 요렇게까지가 오차 함수인데 요렇게 생긴 오차 함수의 일부분일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만 그린 거니까. 자, 대부분의 검은색 점들이 근방에 있죠. 그렇지 않아요? 몇 개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많은 점들이 요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테스트 셋도 거의 근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점수를 보니까 어, 훈련셋보다 테스트 셋이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이건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곡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테스트 셋이 몇 개 안 돼가지고 우연히 다 곡선 주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10차. 우리 문제에서는 없었지만 10차 항으로 바꿔볼게요. 10차 함수겠죠. 10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프가. 자, 그래프가 점점 삐뚤삐뚤 더 많이 삐뚤삐뚤해지고 있죠. 그죠? 더 많이 삐뚤삐뚤해지니까 자, 검은색 점들 보세요. 검은색 점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곡선 위에 있죠. 그렇지 않아요? 몇 개는 좀 떨어져 있어요. 얘랑, 그죠? 얘랑 이렇게 몇 개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오차가 거의 0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거의 오차가 0에 가깝겠죠. 이런 것들 거의 오차가 0에 가깝겠죠. 심지어 딱 그 곡선 위에 있는 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몇 개는 떨어져 있지만 대부분 곡선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테스트 셋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333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노란색 좀 볼까요?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저 위쪽 가서 만나겠죠. 그죠? 저 위쪽 가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무게는 0g에 가까운 건데 지금 1400g 넘어서 막 200kg, 1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게가. 그럼 오차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크겠죠. 그죠? 맞아요. 요 하나 때문에 오차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려고 했었던 게 몇 차였냐면 50차만 그리려고 했었죠. 50차. 자, 요거 볼게요. 지금 위쪽 아래쪽 잘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쪽 아래쪽 잘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뭐 느 쪽에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선들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50번 구부러지는 그런 곡선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곡선이 나왔는데, 자, 이런 곡선인 경우에 검은색 점들 보세요. 전부 다 정말 한두 개를 제외하고, 그죠? 한두 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곡선 위에 있죠. 맞아요? 곡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오차가 얼마란 얘기야? 오차가 0이란 얘기예요. 0에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죠? 심지어 그 곡선에서 떨어져 있는 점들도 곡선까지 거리,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점수가 좋아요. 근데 노란색 점들 보세요. 노란색 점들. 예, 어마어마하게 오차 발생하겠죠? 그죠? 자, 요 노란색 점 보세요. 얘 예측값 얼마일까요? 얘는 요렇게 가면 예측값이 여기에요, 여기. 실제값은 100g도 안 되는데 예측값은 곡선으로 예측하면 여기가 예측값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뭐 얘네들은 비슷하겠지만 여기 있는 점 볼까요? 30cm짜리 물고기. 30cm짜리 물고기는 무게가 400g 조금 안 돼요. 근데 곡선의 그래프 보세요. 곡선 그래프 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죠, 여기. 600g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오차가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의 오차. 그러니까 아주 요 바로 옆에 있는 훈련센터하고 아주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바로 옆에 훈련셋에 있는 그 점과 아주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아주 살짝 떨어진 녀석은 굉장히 다르게 예측을 해요. 이거는 이 함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곡률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매우 큰 고창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훈련셋은 얼마든지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말 어 곡선을 이렇게 한 번만 꺾는 것보다, 그죠? 두 번 꺾고, 그죠? 세 번 꺾고, 네 번 꺾고, 다섯 번 꺾고 이러다 보면 훈련셋은 얼마든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거기서 살짝만 벗어나도, 그죠? 이 곡률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여기서 살짝만 벗어나도 예측값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오차가 커지면 결정 개수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굉장히. 맞아요? 그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4개만, 그래프 4개를 한꺼번에 그려보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러면 요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요 직선이 1차 함수, 요 노란색이 2차 함수, 그 다음에 초록색이 5차 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50차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서 왜 과대적합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 그래프 하나에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저 3시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